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압축해주고 계시는 전문가죠. 정석투자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그 라이브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 미래차 중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여기에 제약 바이오까지 잘 매매를 한다면 충분한 하반기 수익 가능하다는 전략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보시고요. 또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이재필 전문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매지온이고요. 네. 매수가는 56,000원, 비중은 20% 정도 돼요. 56,000원에 20% 비중이십니다. 5분의 1 비중 담고 계시는데 손실이 나서 좀 고민되시죠?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아유, 예.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 마음을 비우셔서 좀 잘 버티셨고요. 지금 손실을 줄이고 계십니다. 오늘 8% 넘게 급등해서 또 먼저 시청자분께 축하드리고요. 49,0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매수가가 56,000원이시고요. 네. 자, 최근의 추세는 좋은데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그 10,000원대까지 빠졌을 때도 추가 매수 못하고 그 진짜 포기하다시피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더 기다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담력은 있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지온 전략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자, 시청자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 매지온이라는 종목이 희귀 의약품 그런 걸로 좀 지정이 되고 과거에도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지금 폰탄 수술 치료제라는 거 요게 심장하고 관련된 질환인데요. 요거를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좀 치료제로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약들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한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실적 부분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이 오른 걸 잘못 쫓아가면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거의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정말 되게 가장 좀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급락을 했다가 안 올라오는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그런 케이스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매지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국의 임상 3상을 이렇게 폰탄 치료제예요. 유데나필이라는 폰탄 치료제. 그거를 임상 3상을 했었는데, 조금 이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조금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다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9월 20일 날, 환자한테 올해 9월 20일 날 첫 투약을 한다 그래요. 그러고, 나중에 2025년도 11월 달 정도에 마지막 환자한테 마지막으로 투여를 한다 그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좀 다른 제약바이오 쪽이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시세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좀 좋진 않았고요. 물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과거에 한 1년 작년 한 초 정도 그때 매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65,000원대가 2022년 초 정도였으니까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하신 가격보다 아래지만 이 밑에서 막 한참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그럴 때 매수하신 분들이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좀 이게 크게 한번 장대 음선이 이렇게 쏟아진 모습이 나오죠. 7월 10일 날 고점에서 좀 두들겨 맞았는데요. 자, 거래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자, 하락할 때 거래량이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많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음선이 이렇게 날 때요. 거래량 보시면 양선이 날 때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많죠. 자, 요거는 이 하락 쪽에 좀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전고점짜리 단기간에 좀 너무 급등했던 부분들, 요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폰탄 치료제가 좀 미국에서 결과가 나오려면 제일 마지막은 2025년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재차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좀 더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45,000원 정도 선, 그 정도까지는 일단 빠르면 내일이 금요일이죠.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이 가격대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일단 일부를 좀 정리를 하시고 20%시면 10%는 그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 10% 갖고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좀 이게 전고점을 그냥 치고 그냥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좀 기다리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또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으면 한 3만 원 근처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000원 근처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해 놓으시고 그 절반을 만약에 3만 원 근처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폰탄 치료제나 아니면 이게 원래 동아제약에서 좀 이렇게 분사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발기부전 치료제, 그러니까 자이데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해외 쪽, 요런 쪽에 또 특허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좀 10%만 들고 가시고요. 근데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니까 일단 45,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끊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가격에서 재매수하고 나면 다시 4만 원대, 4만 그렇죠. 5천 원의 그 매도를. 4만 원 이상 정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또 재매수는 해도 괜찮다는 말씀인 거죠? 3만 원 근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락할 때 거래량을 또 많이 실어주는 모습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메지온 폰탄 치료제 유데나필의 임상 소식에 따라서 등락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임상 실패 이슈가 나왔다가 이제는 또 3상의 추가 임상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기대를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목표가 45,000원을 제시했고요. 또 이 선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그 비중 가지고 3만 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지연 해피님이신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력 26,600원에 10%입니다. 종목 진단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27,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작년 4분기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줬었는데 또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2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실은 20% 이상 나오고 계시는데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저희 한국전력을 보면 진짜로 이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 거기서 맞는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한국전력이 한때 1980년대 그때 한때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위였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비싼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 다음에 주가 궤적을 보게 되면 지금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지금 13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400조가 훌쩍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아주 큰 성장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자, 하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이 한국전력이 굉장히 적자를 크게 내고 그랬던 부분들이 특히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유가는 급등하고
뭐 전기요금은 못 올리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 또 이게 뭐 표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포퓰리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자,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뭐 어느 정도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최악의 국면, 가장 안 좋은 국면, 이런 국면은 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영업이익 반도체 쪽에서는 적자가 났고요. 굉장히 안 좋으니까 감산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가니까 반도체 섹터들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유가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유가 부분들도 뭐 조금 좀 이렇게 과거처럼 작년처럼 뭐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 맞춰서 전기요금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열려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전력이 그렇게 큰 성장성을 갖거나 뭐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올라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꾸준히 이렇게 좀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략 보면 뭐 한 28,000원 수준 정도, 28,000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말에 한 그 정도 가격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뭐 전기요금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본다라면 그 정도 선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뭐 지금 더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좀 차분하게 길게 기다려 보신다라면 28,000원 이상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뭐 그 정도 가격에서 일단 정리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기간 산업인데 지금 적자가 크게 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래도 지난해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기요금의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결 조치가 나왔지만 인상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전력 보유 의견, 시간 투자는 필요하다는 관점 제시를 하면서 28,000원에서 3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에이펙트요. 에이펙트 매수가 얼마십니까? 3,900원에 30%요. 3,900원에 30% 비중 있으십니다. 예,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에이펙트 오늘 11.23% 급등하면서 4,555원 기록했고요. 우리 씩씩한 시청자분께서 불타기 의뢰해 주셨습니다. 전략 주시죠. 시청자님 비중이 한 10% 정도나 되시면 제가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벌써 30%를 보유하고 계세요. 이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이 종목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주가를 사는 거죠.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사는 바보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게 뭐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뭐 업종 자체는 되게 하는 일 자체는 되게 좋아요. 지금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아까도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후공정 쪽, 뭐 패키징이나 테스트 쪽, 이런 쪽은 향후에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감들은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뭐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지금 일론 머스크도 XAI라는 그런 스타트업을 또 출범했죠. 자, 이쪽에도 좀 투자가 또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쪽 HBM이나 이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쪽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고 있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테스트 장비를 또 이렇게 새로 시스템 반도체 쪽 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30% 이상은 무리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 30% 정도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이 30%도 제 생각에는 5,000원 이상 넘어가면 그 중에 일부는 좀 덜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님께서는 더 사고 싶어 하니까 제가 매도하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조금 내년 정도까지 이렇게 기다리시게 되면 이쪽도 테스트 쪽 업종들도 상당히 좀 좋은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얼마 볼까요? 일단 5,000원 좀 넘으면 매도를 좀 일부 매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정도 선인데 일단 뭐 여기서 4,500원의 불타기를 의뢰를 하셨으니까 5,000원이 좀 넘는 가격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 일단 뭐 목표가는 내년 정도에 좀 이렇게 내년 정도까지 좀 이렇게 끌고 가보시면요. 뭐 저 정고점 부분들 요 정도는 좀 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잘 들어보셨죠? 예. 예, 어떠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의견.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에이펙트 반도체 후공정에서 테스트 외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황 호조에 따른 수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 매수 의뢰를 해주셨지만 추가 매수는 비중상 권하지 않고요. 목표가를 5,000원 일단 제시하면서 여기에서 비중 축소 의견, 다만 이후에 6,100원 선까지도 기다려볼 수 있다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진단해드리고 있는 진짜 쉬운 진단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분들과 또 서로 종목도 고민 나눠보시고 또 고민되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로 주신 분이신데요. 블레스님, SK네트워크스를 5,400원에 9% 갖고 계십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SK네트워크스가 오늘 5,480원에 마감되면서 1%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수익 구간이신데요.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수익이 나시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략 주시죠. 자, 이 SK네트워크스는 조금 길게 들고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금 한참 가장 좀 핫한 쪽이 전기차 쪽, 뭐 2차 전지 쪽 이런 쪽인데요. 이 SK네트워크스는 뭐 충전소 관련주 뭐 이런 걸로 좀 분류가 되죠. 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전에 저 챗GPT를 만든 샘 올드먼 이 오픈 AI 저 창업자가 최고 경영자가 방한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SK네트워크스하고 AI 관련해 갖고도 투자 협력을 좀 논의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과거에 움직임보다는 지금 미래 산업들 뭐 이런 쪽이 지금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이게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도 뭐 싼 상황이죠. 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훨씬 더 이익 부분들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00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 한 1,900억 정도 그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뭐 한 20% 가까이 2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라면 뭐 올해 연간 기준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적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전기차 충전소, AI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수급 측면을 본다라면 여기 보시면요. 밑에 제가 수급을 이렇게 쭉 좀 해놨는데 요게 기관들 수급입니다. 기관들 수급인데 하여튼 진짜 장만 열리면 계속 사요.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때 3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매도한 날이 이틀이네요. 딱 이틀이고 나머지는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매수 규모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49만 주 정도 작지도 않아요. 규모도 굉장히 커집니다, 요즘.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좀 이렇게 추세를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좀 지금 현재 상태는 전고점도 다 뚫어 놓은 상황입니다. 뚫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을 보게 되면 한 6,000원, 6,200원 정도 근처? 그쯤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도 한 6,200원 정도 선,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일단 그 가격을 좀 뚫는다라면 7,5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올해 실적 성장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PR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PBR은 0.5배 수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 AI,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 더해지고 있고 기관의 매수 유입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따라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6,200원, 2차로 7,500원 제시했습니다. 보유 의견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송윤님, 솔브레인 홀딩스 갖고 계시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2주 전 의견밖에 없어서요. 28,000원 2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분께서 자주 이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 진단에 좀 의존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솔브레인 홀딩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300원 종가를 형성하면서 이분께서 약간 손실이신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자, 솔브레인 원래 좀 주식을 투자를 하시려면 요렇게 사업회사하고 이 기업 분할한 회사죠, 요것도.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격이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주회사격이고 솔브레인이 사업회사인데요. 원래 좀 투자를 하시려면 솔브레인 쪽으로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홀딩스를 하셨네요. 자, 지금 움직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위에서 35,000원대 그쯤에서 4월달에 고점 찍고 좀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때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완전히 틀린 궤적을 그리고 있죠. 자, 근데 이 솔브레인이 좋아지면 솔브레인 홀딩스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일 테니까 좀 늦게 이렇게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이 솔브레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솔브레인이 반도체 쪽, 요런 쪽도 소재 쪽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전해액도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되게 좀 늦게 좀 움직여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2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도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3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이 홀딩스보다는 솔브레인이 나으니까요. 솔브레인으로 좀 투자하는 전략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브레인은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3만 원, 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3만 원 정도 가면 그때 정리하시면 네. 요걸 매수하시라는 얘기시고요. 예. 지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조금 좀 눌러주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반도체, 2차 전지, 전해액 등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을 거느린 그런 지주회사입니다. 보유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솔브레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가격에 이쪽으로 종목을 교체해보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고 있습니다. 전화, 또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는데요. 오늘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뭐 삼성전기도 두 분께서 아까 궁금해하셨던 거 눈에 띄었고요. 많은 분들이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계속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02325-8200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업종 다들 궁금해 하시네요. 김종출님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추후 장세 분석 부탁합니다. 글 올려주시기도 하셨고요. 신성 ENG, 리노공업 등등 종목 올려주셨어요.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현대 인프라코어 네. 11,750원 네. 30%입니다. 얼마 전에 매수하셨나요? 11,750원이요. 예. 오늘 종가와 큰 차이 없으세요? 예, 예. 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30% 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점 해결해 드릴까요? 너무 행보를 해서 지금 전문가님들이 얘기로는 좋다고는 하는데,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어쩌는데 거기에 상당히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관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보유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 3주 전에 가는 말에 올라타 주신 HD 현대 인프라코어 주주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전략 주시죠. 자,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우리나라의 굴삭기 업체들이 이 현대 인프라코어도 있고요. 현대건설기계도 있고 두산 바켓도 있는데요. 자, 요런 쪽이 다들 좋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횡보만 요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그런 움직임을 보이죠. 한번 쭉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쭉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쭉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근데 과거에는 3월달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때 5월달도 마찬가지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은 가격 조정을 안 받고 그냥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땅을 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법 통과가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인프라 시설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쪽에 이 중장비 수요들, 건설기계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미국에 공장 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들, 업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들도 공장을 새로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쪽으로 지금 공장을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1차적인 수요도 있을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갖고는 관련이 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러시아가 얼마 전에 노바카호프카 댐 그거 폭발을 해서 거기 물바다가 완전히 됐는데요. 거기다가 기술자들을 파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한다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재건을 하겠죠. 거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보고요. 또 중동 쪽에도 굉장히 많이 짓는다 그러잖아요. 네움시티부터 시작해갖고 UAE도 거기 또 도시를 이렇게 건설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인도네시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자카르타가 물에 이렇게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섬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인도네시아 대선 끝나면 아마 바로 추진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자체가 비싸면 얘기가 틀려져요. 비싼 얘기가 틀려지는데, 지금 현재 이 옛날에 두산 인프라코어라서 제가 입에 배서 그러는데요. 현대 인프라코어가 지금 2조 3천억 정도 시가총액인데요. 자, 요게 지금 이 이익들, 매출하고 이익들 이런 것들을 넣는 거 보시면
자, 작년에 한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2,500억, 2,600억 정도였어요. 자, 올해 뭐 한 4,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못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뭐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1분기에 1,000억 정도였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 1분기 1,500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를 감안해 보면 이 시가총액 2조 3천억은 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향후에 뭐 수요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막 많이 발생될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주가 자체가 결코 비싼 주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일단 뭐 한 15,000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좀 속이 시원해지셨습니까? 요새 그 기관이 계속 사다가 오늘 팔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기관의 매도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관 오늘 18만 주 정도 팔았는데요. 뭐 예. 이쪽에서 기관들도 계속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관도 한두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니까 뭐 이게 하루 지금 오늘 매도한 게 한 18만 주 정도 되는데요. 자, 어제 매수한 게 27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차분하게 보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실적 대비해서 주가 밸류에이션도 봤을 때 좀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 코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각국 인프라 정책 등의 수혜 기대감 지속되고 있고요. 실적의 증가세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매력도도 엿보이고 있다는 평가, 목표가는 15,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자두님이신데요. 어보브 반도체 104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을 더 매수해야 할까요? 궁금해 하셨는데요.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1710원에 마감됐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자, 이 어버브 반도체는 그 팹리스 업체입니다.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MCU 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MCU 칩이 뭐 차량용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는 칩을 만들면 되게 좋을 텐데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전용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가전 쪽이 많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1분기 실적이 뭐 전년 비해 갖고 일단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43억 정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뭐 기업 자체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적자난 부분 때문에 뭐 조금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인데 요게 MCU 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핵심 저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가전제품들 뭐 이런 것들 기능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핵심 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쪽에서 차량용 MCU를 개발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뭐 얘기가 없어요, 그쪽은. 근데 계속해서 아마 개발 중인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요게 가전뿐만 아니라 뭐 요런 게 하나 좀 줬으면 좋은데요. 이 삼성전자에다가 과거에는 이 갤럭시 S7 거기서 터치 MCU도 공급을 하고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전혀 배제해놓고 지금 그 이후에는 뭐 지금 하진 않고 있는데요. 자, 지금 조금 다변화를 한다라면 좋은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은 가전 하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슈팅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거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분기 실적 보시면 43억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 이게 적자가 났는데요. 자, 뭐 매출액은 또 좀 늘은 거 보면 뭐 일시적인 뭐 그런 비용을 처리한 거 뭐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만약에 좀 더 좋은 뭐 그런 실적 흑자 전환하고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2분기 실적마저도 적자가 난다라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게 흑자 전환을 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에 들어오면 좀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봐도 그렇게 좀 2분기에 흑자 전환만 한다라면 12,000원 정도 수준, 요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게 돌파가 된다라면 한 14,000원 정도 근처,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버브 반도체 추가 매수 지금은 반대 의견이고요. 실적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가정 관련 팬리스 기업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흑자 전환 여부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 결정하자는 의견인데요. 아직은 리스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실적을 보셔야 합니다. 목표가는 12,000원, 2차적으로 14,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단 여러분들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PC 물가 지수도 3% 지난번에 나왔고요. 예. 또 간밤에 CPI 물가도 역시 3%, 이렇게 뭐 2년여 만에 낮은 수준으로 예. 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일단 뭐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죠. 이게 근원 물가가 올해 지금 4.8 정도로 나왔는데요. 어제 나온 게 이게 전년 동기가 5.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도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전월비로 보더라도 이 전월비는 근원 물가나 아니면 헤드라인 물가나 똑같이 0.2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정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요거를 또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들이 있는 게,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좀 이게 실업률도 늘어나고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면,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온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발표된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뭐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에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강도가 좀 어떤지 그 부분은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옵션 포지션들 이런 것들을 보면 반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그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이 풋 매도를 한 300억 정도 매도를 쳤고, 월요일 날도 시장에 약간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날도 풋 매도를 43억을 쳤었죠. 그리고 뭐 CPI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낮게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시장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예견된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2600포인트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횡보를 했던 자리예요. 전에 2650 갔을 때 그때도 뭐 이제 매물 부담들이 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2600을 지금 두 번째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저게 돌파하고 안착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지금 1조 2,900억, 거의 1조 3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요즘 뭐 조 단위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단타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도 지금 4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요건 뭐 옵션 만기 포지션 그 부분하고도 약간은 좀 관련이 있을 거고, 오늘 현재 상태가 지금 뭐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고 지난주에 매도 쳤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청산 부분들도 상당히 있으니까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추가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2600포인트 돌파 및 안착이 필요한데, 그게 돌파 및 안착을 하려면 외국인들의 선물에 추가 매수가 들어와야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는 쪽은
반도체 후공정 쪽들이요. 오늘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후공정 쪽에 해당이 됐었고요. 네. 이 후공정 섹터가 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저 중에 조금 덜 오른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덜 오르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 갔는데요. 후공정 관련한 기업 가운데서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 이번 우기의 절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밤 모두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또 종목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